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뮤놀이 새끼 나오는 이상민의 한번 인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다시피, 룰라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성공한 다음에, 32세에 아마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했는데요. 이혜영 씨인가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33세에 이제 음식점을 열었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격투가들이 실전에 하는 거를, 구경하면서, 그런, 음식점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밥을 먹든지, 뭐 술을 마시든지. 근데, 안 되려고 하니까, 그 격투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알거지가 됐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이후로 당연히 이혼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 남자 사주에 쟤는 여자 되지만 돈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남자 사주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떤 남자 사주는 뭐 돈이 없어도 여자가 떠나가지 않는 반면에 어떤 사주는 돈이 사라지면 여자도 같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상민 씨 한번 사주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올해 불과 3개월 사귀고서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결혼식 올리지 않고.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상으로. 일단 이분이, 이상민 씨가, 제가 늘 하죠. 태어난 달을 먼저 딱 찍어라. 태어난 달이 여름에 태어났어요.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주는 조후로는 금수가 용신이 되고요. 조후. 어법으로 본다면은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신금이고, 여기 무기가 화가 돼요. 이렇게 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금 신약사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신약사주다. 용신은 당연히 토금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토금이 용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릴 때, 5살부터 정사대운, 병진, 병화까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운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어릴 때 아마 상당히 불행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사주에서 화는 귀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을 본다면은 화가 강하다 보니까 허세가 있다, 뻥이 있다라는 거예요. 뻥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주에 화가 강한 사람들은 적당한 허세와 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 사람들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 화는 팽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많이 알려야 되거든. 특히 이렇게 이 화가 관의 역할을 할 때는 상당히 허세와 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꼭 허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관일 때는요, 직방이다. 허세와 뻥이 직방이다. 여러분들이 이상민 씨가 이제 뮤노스에서 방송할 때 보시면은 필요 이상으로 좀 과장된 면을 볼 수 있어요. 뭔가 진짜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여기서 화의 작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화가 강할 때는요, 운이 별로다. 자, 두 번째, 이 사주의 가장 아킬레스는 뭐다? 가장 나쁜 거는 바로 목의 운이에요, 목. 이분이 신묘일주인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묘일주들은 부자가 많습니다. 왜? 편제를 깔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주가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묘는 귀신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날아가기 쉽고, 또 이것이 편제이기 때문에 결혼의 운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결혼의 운이 약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목이 어떻게 이제 안 좋습니다. 보시면은 정사 병화 참 힘들었죠. 이 진토에서 그것도 반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토에서 반짝을 했다가 결혼하고 망한 게 언제냐? 바로 묘대운이에요, 묘대운.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가 올 때는 일이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운이 나쁠 때 실망하고 포기하는데, 여러분들 버티면 돼요. 발버둥 치면은 그 악운이 지나갈 때 온단 말이야. 나쁜 운이 지나갈 때가. 그래서 끈기 있게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태공이요. 낚시를 한 게 뭡니까? 바로 세월을 낚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거나 어떤 체제에 있거나 항상 타이밍을 보아야 된다. 타이밍을. 가장 중요한 게, 인생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타이밍을 잘 잡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민이 여기서 쫄딱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거기다 뭐 도박 사이트에도 뭐 어떻게 연관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개파 오분전 됐어요. 자, 이게 갑이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 인의 끝자락에서 44세 끝자락이죠. 끝자락에서 방송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갑이 늘면 무지 나쁜데 갑이 늘면 나쁜데 끝까지 버티니까 임목이 다 끝나기도 전에 방송 해제가 된 거예요. 자, 방송 해제 됐다고 해서 뭐 돈을 바로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45세 기축대원입니다. 기축대원. 그쵸? 제가 뭐라 그랬죠? 신금 신약이고, 그리고 조우로는 금수가 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축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이 관이 강하기 때문에 식상제사 용신을 써야 될 수 있어요. 식상제사 용신을. 그래서 이 화를 없애는 게 뭐다? 바로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오면서 드디어, 제자리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인데, 여러분들. 축이에요, 축인데. 이 축은요, 금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인수작용을 하는 겁니다. 토생금으로. 금은 추울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름의 금은요, 약간 흐물흐물 힘이 없어요. 겨울의 금, 가을의 금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강하다. 그래서 신금 신약이 개축대운을 맞아서 45세부터 55세까지가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다 보시면 돼요. 절정이다. 가장 좋은 운이 45세부터 55세, 바로 10년인 겁니다. 바로 개축대운이 이삼 씨한테 최고로 좋은 운이다. 왜? 개수는 식사지사 용신이 돼서 화를 시키고, 그리고 축은 인수작용을 하면서 신약한 세를 신강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묘를 온전하게 묘를 살려서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 갑인에서 빚이 뭐 60억 정도 했다는데 개축이 오면서 개수 때부터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신금은요, 개수를 만나면 뭐가 된다? 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표현의 재주를 살려서 다시 말해서 연기력이든가 어떤 아나운서 기질을 살려서 개수가 살려서 이 사람의 관제구설을 잠재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잠재웠다. 관제구설을. 왜? 화가 너무 강하니까 여기서 바로 이게 죄송합니다. 관제구설이 되는 거야, 관제구설이. 그래서 개수가 와서 관제구설을 잡으니까 비로소, 돈을 벌기 시작했다.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에서 전성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성기다. 지금 이제 53세니까, 그쵸? 이제 좀 아쉬운 거는 55세 10년 가면 임자대운으로 바뀌는데, 그쵸? 물론, 이것도 식상이니까 금생수로 연예인 활동을 할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연예인 활동하는 때는. 그쵸? 괜찮은 운이에요. 임자도. 그렇지만 개축만은 못하다 봐야 돼요. 개축만은 못하다. 특히 여기서 자에서 좌우충이 돼요. 좌우충이. 자에서 좌우충이 된다는 건 이때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관제구설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관제구설이. 이게 관인데 좌우충, 관이 충할 때는요, 관제구설 들어오는 거야. 또는 수술의 운인 거예요. 바로 좌우충은 수술의 운이다. 그래서 이때 운이 아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금에서 살짝 좋았다가 결국 해에서 해면목이 돼가지고 또 아주 안 좋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민 씨의 과제는 뭐다? 앞으로 2, 3년 동안, 그쵸?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바짝 당겨가지고 돈을 많이 저축을 해야겠다 봅니다. 저축을 해야겠다. 이 축대운이 너무 좋죠. 축대운이.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올해 재혼을 했거든요. 올해 재혼을. 올해가 뭐다? 바로 울산년이에요. 울산년. 을이 되니까 뭐다? 바로 여자가 들어오고, 사가 되니까 뭐죠? 사오화국으로 가정을 꾸리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정을 꾸리게 된다. 그래서 올해 을사년이 이상문 씨한테는, 재혼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인 거예요. 작년 갑진년도 충분히 재혼할 수 있었고 올해 을사도 재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된 건데 앞으로 제가 볼 땐
재혼녀와의 궁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분 사주는 신묘일주이기 때문에 묘가 편제라서 그 정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설사 이혼했다 하더라도 궁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제가 그 재혼녀의 생일을 모르니까 사주를 뽑지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을묘 이렇게 운이 나쁠 때 무리한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을묘에서는. 그러니까 독창적인 건 알겠는데 돈 욕심에 한 거예요. 묘가 오니까 큰 돈 벌어야겠다고 저지른 거예요, 을묘대운에서. 근데 독창적인 건 알겠는데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나쁜 운이었던 거예요. 그걸 그냥 격투를 보면서 하는 음식점에다가 풀베팅을 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다 보셔야 돼요. 아주 쫄딱 망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늘이 도와서 제가 볼 땐 용신이 연에 있어요. 용신이. 그래서 아마 조상이 도와서 개축년 조상이 도와서 이 개축에 발복하면서 재기에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는 이 55세부터는 운이 절정에서 벗어나가서 살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돈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엄한 짓 하지 말고, 차분하게 55, 56세를 잘 보내야겠다. 그리고 저 58세 좌우중에서 갑자기 또, 사업을 한다든가, 막 벌리면요, 여기서 이게 파산이 되는 거야. 벌리면은. 운은 대충 여기까지, 임수까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